7, 8월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가 설명하고 수업하겠습니다. 7, 8월 수업은 일단 오전, 오후 중간에 정립시간이 있는데 오전에는 강론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전에는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강론을 단권화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정도 해가지고 강론에서 중요한 내용을 쭉 단권화해서 교과별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을 쉬겠죠. 1시간 쉬어야 되니까 정립시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중기뽀라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 문제를 보면 중등 임용고사가 초등에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등 임용고사 기출문제 중에서 초등에 꼭 필요한 부분을 교과별로 정리해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 시험 보는 이 부분이 선생님들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을 봐봐야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최근의 경향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전 강의를 들어야 돼요. 웬만하면 제가 오전 강의할 때 이 시험에 나와 있는 걸 다 설명할 겁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어요. 아니 없는 것도 있어야지 시험장에서 뭐야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시험을 1시간 동안 봅니다. 1시간 동안. 자, 그리고 이제 이 시험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중등 문제를 보면 이 중등 문제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 강론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이 교육론에 대한 문제가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오전에 한 게 선생님들 강론이었죠.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 설명을 할 때 이 교육과정과 교과 교육론 설명을 덧붙이는데 또 이 1, 2월에 공부했던 이론을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설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잡으면 됩니다. 해설 시간은.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해설이 끝나면 마지막에 이론 단권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어를 하면 첫 시간에 국어 강론을 공부하고 국어 시험을 보고 해설하고 다시 국어 이론 강론 이론 단권화했죠. 그걸 통해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낼 겁니다. 얘도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6시 정도, 5시, 6시 있죠. 그때 수업을 마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지금 이론 단권화 교재, 그 다음에 중기법, 그 다음에 강론 단권화 이렇게 가지고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하냐면 국어 하겠습니다. 국어. 임용고사에서 점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뭡니까? 국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국어. 그 다음 주는 수학입니다. 국어 다음에 수학입니다. 그래서 예습하고 싶으면 수학을 예습해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바로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교재 구성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강론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우리가 국어는 선생님 국어이죠. 국어. 국어를 보면 국어가 선생님들 영역이 어떻게 영역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이 있고 문학 문법이 있습니다. 즉 언어 사용 기능이라는 건 뭘 말하죠?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 쓰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문법, 문학. 그래서 여기서요 시험에 출제되면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건 문법입니다. 국어에서 어렵게 나와요. 문법은 초등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재를 제가 구성할 때 학년별로 제시하더라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 순서로 선생님들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뭐가 있냐면 교재에 듣기, 말하기가 선생님들 되어 있어요. 근데 강론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강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내용 체계표에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언어 사용을 말할 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공부할 때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정 중심이라고 말을 하고 방금 제가 언어 사용 뭐라 그랬죠?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이라고 그랬죠. 기능. 그럼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이제 듣기 말하기 과정이 있고 읽기 과정이 있고 쓰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정별, 단계별로 지도해야 될 애들에게 지도해야 될 뭐가 있을까? 전략이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결국은 제일 국어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용체계표에서 뭘 말할까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내용체계표 기능을 주고 강론을 정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 보시면 1페이지에 듣기 말하기 보실래요? 듣기 말하기 합시다. 듣기 말하기를 보시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선생님 듣기 말하기에 본질이라고 되어 있죠. 본질. 그래서 구어, 의사소통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매년 시험에 나온 건 뭐였죠? 여기에 제시된 무엇? 기능이죠. 그러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서 보면 여기 대화, 회의, 토의, 토론, 발표 있습니까? 초등학교에서 토의, 토론, 발표 이거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발표하는 사람은 뭐 할까? 계속 발표해요.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앉아만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지어 최근에 나왔던 게 뭐죠? 상호 교소박입니다. 그러면 상호 교소박이라는 게 과거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 면담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말아라. 다른 사람 말할 때. 그럼 뭘 지켜라? 말 차례를 지켜라. 회의할 때 너만 발표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엇을 받은 사람만이, 발언권을 받은 사람만이, 이것이 상호 교소박에도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능과 관련지어서 맥락 이해하기, 청자, 분석, 내용 생성 조직, 자료 매체 활용, 표현 전달, 내용 확인, 추론, 평가 감상, 경청 공감, 상호 교섭, 점검, 조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옆에 있는 내용 요소와 같이 연관지어 공부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보면 듣기 말하기 윤리, 공감적 소통. 그럼 중등 임용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초등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 경청 공감 있죠. 경청 공감하기가 중등 임용고사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자, 그럼 경청 공감하기가 무슨 대화일까요? 공감적 대화입니다. 우리 공감이란 말이 과거 초등에서 제일 잘 나왔던 교과가 어디죠? 도덕입니다. 공감과 배려 기억나시죠? 국어에서도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화든 회의든 토의, 토론, 발표든 국어에서 가장 기본이 뭘까요? 듣기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 금방 지금 듣고 있죠? 들을 때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좀 본인도 따라 하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란 말이야. 가만히 서 있지 말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들? 반응을 보이는 거 맞죠? 듣고 있음을 반응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합법의 기본이 뭐냐면 질문하기하고 맞장구치기입니다. 이건 모든 합법의 기본이에요. 질문을 함으로써 대화를 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장구치기. 글쎄 남자 화장실이 뭐야? 어머머 웬일이니? 진짜 창피했겠다. 언어적 맞장구 맞죠? 그럼 맞장구 칠 때 언어하고 뭐하고? 비언어, 반언어가 있겠죠. 특히 국어에서 선생님들 언어가 물론 가장 기본이 되지만 대화할 때 또 뭐가 중요합니까? 반언어와 그 다음에 무엇? 비언어가 굉장히 선생님 중요하기 때문에 억양, 강세, 속도, 표정, 시선, 몸짓, 국어의 단골입니다.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이러한 것들이 회의할 때, 토의할 때, 토론할 때, 공감, 대화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건데 작년 임용고사에서 토론이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이 토론이 초등교과서에 제시된 토론이 아닌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중등교과서에 제시된 토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초등에서 한 번도 안 나온 게 뭘까요? 토의하고 공감, 대화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토의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공감, 대화하는 방법 있죠.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교육에서 선생님들 또 뭐가 중요하냐면 바람직한 인성이 중요합니다. 인성. 그러면 초등교과 모든 교과에서 전인교육, 인성교육을 추구하는데 국어과에서 인성교육과 관련지어 문학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문학 작품 속에서 주인공. 선생님 문학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꼭 사람만이 주인공입니까? 뭐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사물도 동물도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 기억나시죠? 짐승만 또 못하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보다 뭐가 낫다? 짐승이 낫다 그 말이었어요, 선생님들.
그럼 이제 짐승한테 배워야 될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우리 선생님은 지금까지 짐승한테 어떤 가치를 배웠습니까? 배려. 그래서 강아지 키우면서 항상 강아지는 기분이 좋든 나쁘든 주인이 오면 뭐예요? 웃어주죠. 뭐만 주면? 먹을 것만 주면. 그쵸? 강아지한테 배려를 배웠어. 배려. 선생님 또 동물에게 어떤 걸 배웠습니까? 효. 은혜 갚은 호랑이 있잖아. 거기서 뭘 배웠다? 효를 배웠다. 그래서 효도가 시험에 나왔잖아. 선생님 그 다음에 쓰기에서 중요한 윤리가 뭘까요? 자료를 인용했으면 뭐 해야 돼? 출처를 밝혀라. 쓰기, 윤리. 1번과 3번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안 나온 게 듣기 말하기가 안 나왔어. 듣기 말하기에서 무슨 대화? 공감적 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과 그다음에 무엇? 배려. 방금 보십시오. 이 선생님이 대답 못하니까 제가 배려했죠. 마치 이 선생님이 대답한 것처럼 제가 대답한 거 있잖아. 그것도 뭘까? 배려. 제가 말하기 대답을 강요합니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 배려하는 말하기야. 배려. 그러면 2페이지부터 선생님들 내용이 쭉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제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부터 합시다. 뭐 다정하게 뭐예요? 인사하여 있습니까? 선생님 인사와 관련지어서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왜 인사에서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할까요? 선생님 상대방과 자기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임용을 합격을 했어. 만약이 아니죠. 합격했겠죠 이제 내년에 이맘때면. 그럼 이제 후배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후배가 정말 축하해 하면서 인상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축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질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이분 축하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람이 더 강하게 인식을 받는 것은 뭘까요? 표정입니다.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말에서 뭐가 중요하다? 비언어적 표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사말은 뭐에 따라 달려야 될까? 상황에 따라서. 공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 상황이냐. 그 다음에 바른 자세로 말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운말을 해요. 있습니까? 고운말. 여기 선생님들 지금 고운말을 한다. 이 분에서 선생님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고운말을 한다는 자체가 누구를 배려하는 거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 맞죠? 그럼 자기가 고급고 바른 말을 한다는 건 느껴봐야 될 거 아니야. 지하철 짤 때 중딩 고딩 있죠? 얘들 말하면 거의 90%가 뭡니까? 욕설이죠. 지금 선생님들도 한 30%는 뭐예요? 여기 녹아있어. 자 그러면 자신의 대화 장면을 뭐 해야 될까? 그렇지. 녹화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봐봐.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대화의 문제점을 깨달아라. 듣기 말하기 평가 방법 중에 특히 비언어와 반언어 사용에 문제점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녹화 기록법입니다. 왜? 네가 말하는 걸 네가 직접 보고 네의 말하기에 대한 점검을 해봐라 그 말이야. 그래서 녹화 기록법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상대의 말을 뭐한다? 인정해준다는 말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경청을 표시해줘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뭐다? 맞장구 치기. 그 다음에 또 뭐해라? 질문. 그래서 맞장구와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주로 맞장구와 질문을 초등학교 저학년에 가르쳐야 되겠죠. 이런 걸 가르칠 때 주로 어떤 교수법을 하면 효과적일까요? 그렇지. 직접 교수법입니다. 이게 직접 교수 아니면 뭘로 물어볼까요? 책임이한 교수 모형입니다. 딱 적어놔. 직접 교수나 책임이한 교수 모형. 그럼 이 경청과 관련돼서 선생님들 비언어적 표현이 있습니까? 그래서 초등에서 비언어나 반언어적 표현을 지도할 때는 직접 교수나 그렇지 않으면 무엇? 책임이한 교수명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도할 때 어떤 읽기 자료를 활용하면 비언어와 반언어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그렇지. 만화입니다. 만화. 만화를 보면서 얼굴 표정, 몸짓 오버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그래서 만화를 자주 활용합니다. 그 다음 3페이지. 3페이지에서 마음을 나누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서는 오른쪽 교육 연극 용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교육 연극. 이거 계속 선생님들 반복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동작 같아요? 맞춰보십시오. 책을 읽고 이게 무슨 동작 같습니까? 네? 벌 서는 동작? 본인의 스키마에는 그게 많이 강력하게 있네. 벌 선다. 이게 지금 정지 동작이야. 정지 동작으로 맞추는 거야. 아니면 말을 하지 않고 움직여요. 이건 뭘까? 마임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교육 연극에 보면 빈 의자라고 있어요, 없어요? 빈 의자를 교실에 두고 여기에 가상의 인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결국 그 인물을 통해서 자신을 뭐 할까? 쳐다본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핫시팅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아이가 앉아있더라.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 애에게 질문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그 인물의 성격을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했던 게 뭐야? 타블로. 정지 동작. 맞습니까? 정지되어 있는 몸을 통해서 뭔가를 맞춰주는 거야. 자, 그래서 떠오르는 장면을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만든다. 이건 정지야. 자, 마임은 뭐 할까요? 몸짓으로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되 뭘 사용하지 않습니까?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역할내 교사. 교사가 역할을 맡아 아이들과 함께 가상의 상황을 참여하는 걸 말하고 즉흥극. 약간의 약속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대본을 사용하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이 다 교육, 연극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한다? 차례대로. 겪은 일을 차례대로 말한다. 그럼 무슨 표현 공부할까요? 시간 표현 선생님들 공부하겠죠? 시간 표현은 어휘를 통해 시간 표현할 수도 있고 선, 어말, 어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통해서 시간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아침, 저녁, 오후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듣기의 단계별 전략. 자, 이게 바로 전, 중, 후조. 이게 바로 뭘까? 과정 중심 언어 지도야. 그럼 이 과정 중심 언어 지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선생님들?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주의 언어야, 인지주의.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뭐다? 사고 과정이다 그 말이야. 사고 과정. 과정. 자, 인지주의. 그럼 듣기 전 중후는 뭐가 똑같을까요? 읽기 전 중 후와 뭐에 똑같겠죠? 그럼 듣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 뭘 활성화시켜라? 배경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배경의식을 활성화시켜서 듣기 전에 뭘 보는 거야? 그림 보고 뭐라고 해야 돼? 듣기 전에 그림 보고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그림 보고 뭐가 떠오르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전에 봤던 그림 떠오르면서 예측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듣기 목적. 자, 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 언어 사용의 목적.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 세 가지 뭐가 있죠? 정보 전달, 설득, 층교점, 정서 표현이 있었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예측한다. 차례대로 그림 놓기. 그림 놓고 무슨 그림이네? 또 놓고 무슨 그림 이렇게 예측하겠죠. 그 다음에 질문한다. 듣기 중 정보 확인 있습니까? 자, 빈칸 메우기 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기나 듣기에서 빈칸 메우기 검사 있잖아요. 이런 빈칸 메우기 검사는 주로 사실적 듣기나 읽기를 할 수 있는 정보 확인. 그 다음에 내용 이해, 스키마와 새로운 정보를 연관한다. 자, 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배경식이야. 그래서 과정 중심 읽기에서는 굉장히 뭐가 중요하다? 스키마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시를 읽을 때 시를 읽을 때 스키마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시의 내용이 포도야, 포도인데 포도와 관련된 시와 그림이 있어. 그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포도송이가 있단 말이야. 포도 이렇게. 근데 여기 집들이 있어. 집들이 이렇게 있고 포도송이가 있단 말이에요. 포도 넝쿨이 있고 집. 이게 시야, 시. 그러면서 이제 보통 그러면 시와 집들이 있고 포도송이 있으면 어떤 내용 같아요? 어? 2주 사이에 많이 변했네. 주로 시골 마을길을 연상하면서 주변에 뭐가 있을까? 집들이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저 본인에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라면 아파트를 이렇게 그려놔야 되는데 여기는 집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있더니 이렇게. 그럼 주로 시골 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시로 표현한 거야. 그럼 이 시를 읽을 때 무엇을 떠올리며 읽어봅시다고 말해야 돼.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읽어봅시다. 그래야 됩니까? 자신의 경우 똑같은 말이잖아.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떠올리면서 다음 시를 읽어봅시다. 그게 뭘 활성화시키는 거야? 배경의식을 활성화시킨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배경의식 활성화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스키마. 그 다음에 듣기 후에 비판, 타당성 판단한다, 수용 전이. 듣기 말하기와 관련지어 비판하면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연설문입니다. 그래서 연설문에서 항상 뭘 잘 물어본다? 비판적 듣기. 연설문 딱 적어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여기에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야 돼. 뭐 옆에는 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듣기에서 소극적 듣기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적극적 듣기. 이거 공감적 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극적 듣기는 상대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하게 하고 뭐하고? 격려하기. 그 다음에 적극적 듣기란 말이 있습니까?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수록 화자가 말을 요약 정리하는 거야. 반영해 주더라. 그러면 말을 그대로 요약 재준술. 이게 뭘까? 요약하기야. 근데 반영하기는 뭡니까? 재구성해 줍니다. 화자가 한 말을 청자가 뭐 하더라? 재구성. 꼭 기억해야 돼. 자, 소극적 듣기에는 뭐가 있더라? 집중하기, 격려하기. 적극적 듣기는 요약, 반영. 요약은 재준술, 반영은 재구성이란 걸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듣기에서 준언어하고 뭐하고? 비언어 있습니까? 이건 앞에서 봤죠. 무슨 합법 중요하더라? 공감적 합법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이건 방금 전에 했던 위에 있는 걸 보면 돼요. 그럼 공감이란 말이 듣기 말하기 태도에 뭐가 있었죠? 공감적 소통에 무엇? 생활한 말이 있었죠.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5페이지. 5페이지에서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요. 가운데 보십시오. 이것도 말하기 전, 중, 후. 과정 중심 어느 정도 맞습니까? 뭐가 똑같을까? 쓰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쓰기 전에 계획, 생성, 조직, 중 말하기 있습니까? 자, 그럼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뭐하기? 조직하기 있습니까? 그럼 계획할 때 목적, 주제 있어요. 가로에서 무슨 맥락? 상황, 맥락이라고 적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구나. 내용, 생성은 내용을 떠올려서 선정해서 조직한다. 처음, 가운데, 끝, 조직. 자, 근데 여기서 시각적인 방법으로 조직한다. 이 부분이 뭐가 관련이 중요할까요? 그래픽 조직자. 그 다음에 말할 때 선생님들 몸짓, 발음. 그러니까 비언어, 반언어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말하기 후에 마지막 뭡니까? 점검, 평가. 점검 뭐 하더라? 조정한다. 이것도 듣기 말하기 기능과 서로 관련돼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듣기 말하기 선생님들 기능을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 맥락 이야기부터 표현 전달까지가 주로 어느 쪽일까? 말하기겠죠. 내용 확인하기는 추론, 평가, 감상은 뭐가 될까요? 듣기죠. 그럼 경청, 공감, 상호, 교섭, 점검, 조정은 듣기, 말하기 같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공감적 대화, 배려하는 말할 때 무슨 말하기? 무슨 말을 주고받는다? 칭찬하는 말을 주고받는다. 이건 5학년 때 다시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칭찬하는 말을 주고받을 때 여기 보십시오. 열심히 하고 노력한 점, 고마움, 그 다음에 잘한 점, 느낌 같이 칭찬해주라. 덕분에 겸손한 태도. 자, 밑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 6페이지.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있어요? 적어요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될까? 간추려요, 요약해요. 그러니까 읽기에서 요약은 듣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뭐한다? 적는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적을 때도 선생님 여기서도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픽 조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내용을 선생님들이 정리할 때 이게 마인드맵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픽 조직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적을 때 중요한 내용을 중요한 무엇? 낱말을 중심으로 적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적는데 이때 나열형 메모를 활용할 수도 있고 수용도형 매핑형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나열형. 읽기의 글의 구조도 뭐가 있습니까? 나열형 있죠. 나열형. 자, 화자의 발화 내용에 맞추어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인 게 나열형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도형이란 건 뭘 말해? 수용도형. 나뭇가지형이야. 즉 상하위 개념. 그러니까 내용이 뭐일 때? 위계일 때. 위계 표시일 때 뭘 사용한다? 수용도형 메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계적일 때. 자, 그 다음에 매핑형 뭘까요? 지도. 그쵸? 그래서 그 정보를 문자, 숫자, 그림의 형태로 나타내더라. 중앙에 정보를 적고 제 핵심어를 가지로 연결해서 3의 핵심어를 연결하는 걸 말하고 있더라. 자, 이게 그래픽 조자를 생각하면 돼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는 메모라는 것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요약한다야. 듣기 말하기 위해서. 그럼 선생님 읽기에서 뭐가 있을까? 간추린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고학년으로 가면 뭐가 된다? 요약이야 요약. 그럼 간추릴 때 각 문단의 무엇? 중심 내용. 묶을 수 있는 낱말은 상위어로 대체하겠죠. 하나로
묶어라, 이어주는 말을 써라. 자, 이 밑에 아주 중요합니다. 간추릴 때 요것은 선생님 앞으로 읽기에서 몇 번 반복됩니다. 상이어, 대체, 생략, 이어주는 말 첨가하기 있습니까? 이게 근데 나올 때마다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상이어, 대체라고 되어 있죠. 뭐 글 생략하기는 뭘까? 삭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또 뭐 재구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요건 이제 나올 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기에 메모나 요약을 해준 걸 보고 뭐 할까? 어떤 식으로 요약했는가 그렇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난 까닭. 까닭이면 원인과 뭘 생각해야 돼? 결과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부사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페이지. 대화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바르게 대화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 그 다음에 무슨 대화? 공감적 대화입니다. 관심, 경청, 공감하기. 앞에서 봤었죠? 자, 그 다음에 느낌을 살려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느낌을 살려 말한다. 이 부분도 앞에서 했던 똑같은 내용들인데 그 지도상의 유의점 보십시오. 공식적인 상황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공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준언어하고 뭐하고 반언어적 표현도 그만큼 뭐하더라? 중요하다 쓰임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옆에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의를 해요. 자, 듣기 말하기 회의는 쓰기에서 뭘까요? 적어놓으십시오. 제안하는 글쓰기입니다. 뭐하는 글쓰기? 제안. 제안하는 글쓰기. 제안. 그럼 여기서 회의한다는 것은 5학년 때 뭐에 기초가 될까? 토의에 기초가 돼요. 토의. 그러면 회의든 토의든 다 뭐 할까요? 제안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회의, 토의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의와 토의를 보면 여기 봐봐.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뭐 한다? 의견을 교환한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뭐 한다? 의견을 교환한다. 그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자, 사회자가 말할 기회를 골고루 준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하겠죠. 그 말은 뭘 줘라? 발언권이야. 발언권을 줘라. 그 말입니다. 예의를 지켜라. 그럼 이제 절차 봐봐. 개, 주제, 토의, 표결, 결과발표, 회의라고 있죠. 특히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의견을 말하는 방법. 이게 중요한 말 맞습니까? 주제가 있으면 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의견.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주제를 뭐 해라? 실천 가능해야 돼. 또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무엇? 근거야. 논설문이라면 이 의견이 뭐가 될까? 주장이 되겠지, 주장. 주장에 맞는 근거. 근거의 적절성이야. 근거가 적절한 의견을 선택하고 의견이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건지 따져보더라.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바르고 뭐하게? 공손하게. 자, 공손이란 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손. 우리 공손성의 원리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교육과정 공부할 때 공손성의 원리란 말 들어봤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자, 같은 고시원이나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추워요, 더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지? 본인 춥죠? 추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추워. 에어컨 꺼줘. 충분히 이렇게 말하실 분입니다. 자, 이 말 들을 때 기분 어때요? 좋아? 좋아. 그렇죠? 와, 좋아하네. 싫어요? 근데 얼굴이 웃고 있어. 어이가 없어서 싫다고 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뭐라고 말해야 돼? 서울말로 해야 돼요? 공손하게 말할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 혹시 춥지? 아니,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이런 식으로 대화해 줘야 돼요. 야, 문 닫아. 기분 나쁘잖아요. 뭐라고 해줘야 돼? 그럼 닫아주겠니? 더 기분 나쁘죠? 바람이 들어와서 혹시 춥지 않니? 이렇게 하는 말. 이게 바로 뭐다? 공손성의 원리란 말이에요. 알겠죠? 뭐라고? 놀리는 거라고? 공손성의 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해야 돼? 공손하게 돼, 공손하게. 그렇죠? 근데 상황에 따라 굉장히 이 말이 뭐 할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너 혹시 목마르지 않니? 물 좀 떠올래? 같이 마셔? 더 기분 나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선성 원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매체 언어에서 무엇? 매체 언어에서의 온라인 대화 지켜야 될 점이 있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대개 온라인 대화에서의 유의점을 물어볼 때는 대개 선생님들 임용고사에 뭐가 나올까요? 카톡이야. 카톡이 나옵니다. 카톡 친구들하고 뭐 할까?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근데 카톡에 지나치게 이모티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그 이모티콘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모티콘 하는데 웃기는 이모티콘도 있습니다. 침 뱉고 있는 이모티콘 혹시 있나요? 침 뱉고 있는 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뭐, 가연아, 난 널 보고 싶어 해. 우리 언제 만날까? 그리고 이모티콘이 탁 벗고 있단 말이에요, 침을. 그럼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아니면 선생님들 단톡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또 뭘 쓰고 있어요? 닉네임 막, 아니면 골뱅이 둥이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죠? 오늘 이런 게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해석이. 야, 나 이것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했어. 그때 막 이상한 이모티콘을 보내요. 그럼 이게 준단 말인지 안 준단 말인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게 꼭 필요해. 필요하면 그 이모티콘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나한테 지금 준다는 의미구나. 그래, 고마워, 잘 받을게.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등에 초등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요해요. 거기 자신을 표현하는 대화명, 그림말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5학년에 뭐 나와 있습니까? 대화, 공감 제시가 되어 있죠. 대화, 공감. 공감하며 듣는다. 이제 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칭찬하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앞에도 나와 있었죠. 포인트가 달라. 분명 자세하게 과정, 설명하는 칭찬. 그 다음에 상대를 배려한다. 고민을 말하대로 강요하지 말고 편안하게 도움될 수 있고 진심으로. 중요한 건 이거야. 공감적 듣기. 앞에서 선생님들 우리 소극적 듣기가 있고 뭐 했었지? 적적 듣기.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집중하기. 그럼 집중할 때는 선생님들 뭐 기억나? 맞장구 치기. 음성적 반응을 보여라 있습니까? 손짓, 몸짓, 눈맞춤 있어요,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네 말을 듣고 있다는 뭘 해야 돼? 맞장구. 비언어, 그 다음에 무엇? 반언어. 격려하기. 계속 말해봐라. 이런 표현. 내 생각은 어떠니? 또 말할 때까지 무엇? 빨리 말해. 이렇게 하지 말고 침묵을 견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중요하더라? 반영하기. 반영은 선생님들 앞에서 요약이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반영이 있었죠. 요약은 재준술이고 반영은 재구성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반영 그래가지고 재진술, 객관적인 관점 나와 있죠. 이게 국어과가요. 학년별로 보고 쓴 교육론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표현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를 보면서 알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바탕으로 한 게 뭐다? 토의야. 토의에서 뭐 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을 끌어내야 되겠죠. 그럼 토의도 선생님들 절차가 중요합니다. 토의 주제 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의견, 모으기, 의견, 결정하기 있습니까? 그럼 일단 중요한 거, 토의 주제. 토의에 적합한 주제는 인식, 행동, 가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어 훼손 현상은 무엇인가? 이건 인식의 문제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은 무엇인가? 행동의 문제. 좋은 친구란 무엇인가? 이건 뭐야? 가치의 문제야. 특히 행동의 문제. 그럼 이제 토의는 주로 의문문의 형태야. 토론은 찬성 측의 주장을 무엇? 긍정형의 무엇? 평서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수업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업 시간 핸드폰 사용을 금지해야만 한다. 이게 누구의 입장일까? 찬성층의 입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토론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라미드 토의입니다.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왜 피라미드 토의가 제일 중요할까요? 발언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즉, 제일 처음에 무엇? 1대1, 2대2, 그 다음에 무엇? 4대4 있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지만 모든 사람들의 뭘 알 수 있다? 발언권을 알 수 있다. 피라미드 토의 목적이 뭐다? 소수의 학생이 발언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토의 주제 했고, 의견 마련하기. 토의 주제에 맞는 내용인가? 알맞은 주장 근거를 들었는가? 또 뭐 할 수 있는가? 실천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의견을 뭐 해야 돼? 모을 때 장단점, 기준. 그 다음에 의견 결정하기. 그래서 절차 중요하고 토의 주제 중요하고
피라미드 토의의 목적, 발언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9페이지. 모든 내용은 1학기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2학기의 내용은 다 1학기의 내용을 반복 심화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나누어 대화한다. 앞에서 공감, 경청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서는 공감하고 대화하는 방법 여기 보면 돼. 먼저 뭐 해야 돼? 경청할 때 뭐 한다? 맞장구 친단 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처지 바꾸고 뭐 하더라? 공감, 생각 전달, 마지막 상대방의 무엇? 반응을 살핀다. 그럼 여기서 경청하고 뭐가 있어요? 공감이 있기 때문에 기능에 뭐가 있으면 기능에 경청점 공감이 있었죠. 그 다음에 2학기에 토의하는데 뭘 조정한다? 의견을 조정한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 문제 파악, 의견 실천에 필요한 조건을 따져서 결과의 측 반응을 살펴본다. 그럼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이게 논설 문제라면 근거야, 근거. 근거는 신문기사가 될 수도 있고 무엇? 책이 될 수도 있어야 되겠지. 반드시 선생님들 이거에 따른 읽는 방법도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신문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뭐 하더라? 훑어 읽는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할까 이제? 훑어 읽었을 때 아, 이 부분이 내가 필요한 부분이야. 그럼 그 부분은 발췌해서 뭐 해야 돼? 자세히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뭐 읽기? 자세히 읽기 있습니까? 그래서 읽기에서 읽는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훑어 읽기하고 뭐하고? 자세히 읽기. 아주 중요합니다. 훑어 읽기가 있고 뭐가 있더라? 자세히 읽기. 그럼 선생님들도 임용고사 공부를 할 때 책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자세히 읽으면 한 페이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음에는 뭐 대충 훑어 읽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렇지. 필요한 부분 자세히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책 차례를 살펴본다. 왜? 차례를 보면서 뭐 해야 돼, 선생님들? 쭉 미리 봐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있는지. 뒷받침 내용 찾아본다. 자세히 읽어라 있고. 자, 그 다음에 토론. 굉장히 토론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작년에 나왔던 게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초등 내용이 아닙니다. 초등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토론도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 그러면 토론의 절차 봐보세요. 주장 펼치기, 반론하기 다음에 주장 가지기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훨씬 더 자세히 해야 돼. 먼저 주장을 펼치는데 누가 먼저 나와야 돼? 찬성편이야. 그럼 찬성편이라는 건 현재의 어떤 문제가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휴대폰 사용에 문제가 있어.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뭘까? 찬성이야. 주장 근거를 제시하죠. 그럼 반대편에서도 뭐 할까? 주장 근거를 제시합니까? 그럼 반론은 찬성편이 먼저 해야 돼? 반대편이 먼저 해야 돼? 반대편이 먼저 할 수밖에 없지. 왜? 찬성편이 자신의 주장을 먼저 제시했잖아.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반론과 질문, 찬성편의 반박과 답변이 있습니까? 그리고 뒤바꿔야 되겠지 이제. 반대편에 대한 찬성의 반론과 질문, 반박, 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옆에 보면 상대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질문을 해라.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나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라. 다음에 주장 다지기. 자, 누가 하면 다지는 거야? 찬성. 그 다음에 무엇? 반대.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토의보다는 훨씬 토론 절차가 복잡합니다. 꼭 이 부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거 자료의 타당성, 면담 자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 설문 자료 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지금 중요한 건 뭐가 밝혀야 된다. 자료의 무엇? 출처가 믿을만 해야 돼. 그러니까 근거라는 것은 사실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 뭘까? 소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소견도 뭐가 있어야 돼? 믿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을 만한 전문가인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0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자, 회의, 토의에서 주제, 행동, 가치, 인식이 있었죠. 토론의 주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론. 사실 논제, 가치 논제, 그 다음에 무엇? 정책 논제야. 사실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참, 거짓을 구분하는 거야. 주로 법원에서. 그 다음에 가치. 인터넷 게임은 해롭냐, 해롭지 않냐. 정책이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정책의 시행 여부에 따라서 정책, 논제.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반대 신문식은 읽어보십시오. 왜? 작년에 나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 지킴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할까? 발표야, 발표. 지금 토의 토론했잖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 발표한다, 발표. 그러면 발표할 원고를 구성한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발표할 때와 발표를 들을 때의 무엇 주의해야 될 점 있습니까? 일단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발표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나와 있죠. 여기서 봐봐. 목소리의 크기, 빠르기, 표정, 몸짓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가 중요하더라? 비언어, 반언어적 표현 있죠?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평가 방법을 하면 녹화 기록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들 우리 수업할 때 미리 집에서 수업해야 안 해요? 수업 연습하고 학교 가서 수업합니까 안 합니까? 그럴 때는 이제 교생 실습할 때는 하죠. 아니면 이제 현장 가서 뭐 할 때? 공개 수업. 요즘 공개 수업 연습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개 수업을 연극으로 합니까? 요즘에 이렇게 먹힙니까? 먹히지도 않죠. 그냥 라이브로 하는 거 맞죠? 생 라이브로 해주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발표를 할 때에는 미리 뭐 해야 될까요? 집에 인형 몇 개 세워놓고 혼자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공개 수업할 때 지도안 짜요, 안 짜요? 지도안 어디 가면 아주 많이 있습니까? 인디 가면 아주 많은 지도안 우리가 또 뭐 할까? 재진술하면 걸려. 재구성해야 돼. 그치? 재구성해서 올려준단 말이야, 이게.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잡아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할까? 개요짜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개요짜기. 그럼 발표할 때도 미리 개요를 짜서 뭐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어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끔 발표하라 그러면 발표문 보고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통령들도 앞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연설하는데 원고 보고 읽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지도 않죠. 미리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흥이 아니라. 미리 연습하고 나야지만 대중을 보면서 뭐 할까요? 반응을 살피면서 적절히 뭐해? 대응하면서 말한단 말이었습니다. 그 각본에 의한 연습을 제일 많이 하신 대통령이 누굴까요? 노무현, 무조건 노무현이야. DJ입니다. DJ는 철저히 뭐 할까? 각본에 의해서, 대본에 의해서. 요즘 어떤 분은 그냥 하시죠. 아침마다 가셔서 하시기도 하고 이제 다 장단점이 있지. 그래서 발표 뭘 짜야 된다? 개요를 짜서 언어, 비언어, 반언어를 적절히 구사하는 게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럼 무슨 기록법? 녹화 기록법 생각해 봐야 돼. 그 다음에 또 발표문, 과장, 거짓, 자료는 정확한가 판단하며 듣는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네. 짜임새 있게 뭐 한다? 구성한다. 그러니까 뭘 짜야 된다? 개요를 짜야 된다 있습니까? 특히 뭐 할 때? 공식적 말하기 상황에서 특히 더 요구되는 거 맞죠? 공식적 말하기. 그러면 공식적 말하기야 높임말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듣는 사람이 무엇? 이해하기 쉽게 말해줘야 되겠죠? 시작하는 말, 자료를 설명하는 말, 끝맺는 말 있습니까? 자, 자료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료를 출처를 밝히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듣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부분이 연설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입 단계 질문 형태로 많이 하죠. 질문 형태로.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내용을 뭐 한다? 추론 있습니까? 추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글에는 드러나 있지 않는 내용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듣는 내용을 바탕으로 듣지 않는 내용을 뭐 한다? 짐작한다. 생략된 내용을 뭐 한다? 추론한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 추론할 때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짐작할 때는 경험이나 뭘 찾아본다? 단서를 찾아본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다이어하고 뭐가 나옵니까? 동용어가 나옵니다. 동용어는 봐봐, 선생님들. 형태는 같지만 무엇? 뜻이 다른 낱말 있어요, 없어요? 감상 있습니까? 동용어는 표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표기. 근데 발음을 기준으로 한 게 뭘까요? 발음. 동음, 이어야. 발음을 기준으로 한 게 뭐다? 동음, 이어. 선생님, 동음, 이어란 말 무슨 말이야? 발음은 같은데 뭐가 달라? 뜻이 다르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근데 동용어
표기는 같아. 표기는 같은데 또 뭐가 다를까요? 발음이 달라서 뜻이 다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잠자리. 잠자리가 될 수도 있고 무엇? 잠자리가 될 수 있지. 뭔 똑같아요? 표기는 똑같지. 발음은 뭐해? 다르단 말이야. 동영어. 다이어는 뭘까요?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가지 뜻이야. 그래서 선생님들 국어사전에 사타 1, 2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동영어는 감상 1, 2 다른 표제어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말을 갖고 뭐 한다? 발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앞에서 공부했고 또 오른쪽에 효과적으로 뭐 한다? 발표한다 있습니까? 상황에 맞는 무엇? 영상 자료,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뭐 하더라? 발표를 해본다 쓰면 그 말이야. 그래서 발표는 앞에서 봤던 거에 더 효과성을 두고 다음에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듣기 말하기 뭐에서 중요한 내용이냐면 화법. 화법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법 마치겠습니다.